자,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새로운 임상 연구에서 어떤 두 가지 영양제를 함께 섭취했더니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물론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그리고 간 수치까지 유의미한 수치로 개선된 것인데요. 어떤 영양제가 참 좋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수도 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번 연구가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연구에 사용된 두 성분이 정말 안전하면서 구하기도 쉽고 매우 저렴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게 어떤 연구인지 먼저 요약을 해보고 이 연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제 네이버 밴드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제의 품질이나 세팅법, 그 밖에 건강에 관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업로드된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 모든 댓글에 자세히 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밴드에 남겨주신 문의에는 항상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편히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초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파키스탄의 E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이중 맹검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인데요. 사용된 영양제는 500mg의 비타민C와 200μg의 크롬입니다. 45일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플라시보를 섭취한 대조군은 이 모든 지표에 있어서 아무런 개선도 없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타민C와 크롬을 투여한 군은 기존의 10% 정도였던 당화혈색소가 5.5%로 크게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은 20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5 증가, LDL과 중성지방은 10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도 약 10에서 20%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 제가 예전부터 여러 영상을 통해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성분이에요. 비타민C 영양제를 통해 혈당 수치가 개선된다는 다수의 연구 보고가 있었음은 물론 최근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가 있는 분에 한해서 비타민C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롬은 제가 지금까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던 성분이에요. 많은 분께서 당뇨병 하면 크롬을 떠올릴 정도로 큰 명성에 비해 실제 임상 연구는 생각보다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마이크로그램 가량의 고용량으로 크롬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의 성과가 나타났던 연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크롬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롬을 적은 용량으로 권해드리자니 근거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고용량으로 권해드리자니 부작용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비타민C 500mg과 크롬 200마이크로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보인 만큼 크롬을 제가 권해드릴 만한 새로운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구의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선 이 연구가 어떤 이해관계나 펀딩에 의해 진행된 건지 아니면 이해관계 없이 진행된 건지 논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도 네임 밸류가 거의 없는 학술지였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크롬의 효과가 너무 뛰어난 것으로 연구에서 드러나서 미심쩍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훨씬 뛰어넘는 장점이 있다면 비타민C와 크롬 모두 정말 값이 저렴하면서 구하기 쉽고 안전해서 시도한다고 해서 거의 손해볼 게 없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당뇨를 겪고 있거나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비타민C와 크롬을 함께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런 연구에서 나타난 효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와 함량을 그대로 따라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논문에는 어떤 브랜드의 비타민C와 크롬이 사용되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용량만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비타민C 500mg과 크롬 200마이크로를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꼭 500ml 용량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타민C는 과거의 여러 임상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용량이 다소 달라져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뇨와 관련된 비타민C의 임상 연구는 대부분 500에서 1000mg 범위로 진행되었고 당뇨에 있어서는 1000mg보다 더 높은 용량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 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간혹 메가도스 요법으로서 더 높은 용량을 섭취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높아질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는
흡수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그렇다고 너무 낮은 용량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200마이크로그램에 맞춰서 세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비타민C와 크롬 둘 다 편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섭취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이번 연구에 사용된 비타민C와 크롬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게 아니라서 사실상 어떤 제품을 섭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나라에도 워낙 값싸고 좋은 제품이 많아요. 크게 분류를 나눠보자면 약국용 의약품 비타민C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로 나뉘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는 가장 기본적인 순수 비타민C와 리포조멀 비타민C, 그리고 천연 원료가 사용된 비타민C가 있습니다. 뭘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장단점을 여기 간단히 적어둘 테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크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크롬만 포함된 영양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직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크롬 영양제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라도 현재 종합 비타민을 섭취 중인 분이라면 제품 라벨을 살펴보세요. 이미 크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제법 있습니다. 30마이크로그램 가량 포함된 제품부터 많게는 200마이크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부족한 만큼 새로운 크롬 영양제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직구 영양제를 구매하시려면 제3자 업체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의 영양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영양제의 품질 평가 업체인 컨슈머랩의 데이터가 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NSF 스포츠 인증 같은 수준 높은 품질 검증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크롬 영양제는 컨슈머랩의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된 데이터여서 현재는 고지곧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시에 테스트된 제품 중 하자가 발견된 제품이 한 가지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롬만큼은 굳이 컨슈머랩의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고르기보다 유명한 브랜드의 크롬 제품이라면 그냥 사서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라면 200마이크로그램 제품 기준으로 스완슨이나 나우푸드의 크로뮴 피콜리네이트를 구매할 것입니다. 피콜리네이트가 결합된 크롬은 흡수율이 높으면서 또 여러 임상에서 사용된 원료인 만큼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섭취 중이신 종합 비타민 같은 다른 영양제에 이미 크롬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마이크로짜리를 격일로 섭취하거나 100마이크로짜리 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간혹 GTF 크롬이라고 해서 혈당에 특히 더 좋은 것처럼 홍보되는 크롬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는 GTF, 즉 내당력 인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크롬과 다를 바 없으니 굳이 일부러 찾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턱대고 섭취하면 안 되겠죠. 우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알려진 부작용이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가벼운 부작용 외에도 신장 결석의 위험이 비타민C로 인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mg 이상의 용량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분은 반드시 평소에 수분 섭취를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 신장 결석을 이미 겪으셨던 분은 가급적이면 1000mg을 상한선으로 두고 안전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C 영양제가 백내장의 발병률과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을 현재 겪고 계신 분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비타민C를 최대한 과일을 통해 섭취하거나 영양제로 섭취하시더라도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 낮은 용량으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C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분변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일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 경우 3일 전부터는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크롬은 레보티록신이라는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은 꼭 약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드물게 크롬을 섭취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크롬 피콜리네이트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분께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최고의 당뇨 영양제 5가지 성분으로서 비타민C와 마그네슘, 아연, 차전자피, 그리고 베르베린을 소개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크롬도 꼭 시도해봐야 할 성분으로서 함께 소개드릴 것입니다.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꼭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